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TK 내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TK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점검해 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부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일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TK 분위기 어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하자마자 일본계 의류업체 앞에서 대구에서 이제 이른 시위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사지 맙시다. 그런데 이 업체 쪽에서 아니 뭐 오래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지금 매출에 타격이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마트 200여 곳도 팔지 않겠다. 주로 일본산 수입 맥주를 포함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는 소매품들을 우리는 팔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진열대에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든 일본 네. 제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뭐 라면 종류 그리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맥주도 맥주. 있고 우리가 무심코 그냥 쉽게 손쉽게 네. 사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품목들의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또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수입 맥주의 경우에도 일본산 수입 맥주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서 굳이 이걸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불매 운동이 조금 더 이쪽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시가지의 식당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직항 노선이 있으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네. 보이콧 재팬, 일본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라는 명패를 내건 식당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면에 좀 과열된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과의 관계가 언제 풀릴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 거냐, 우리의 이득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의 불매 운동도 좀 장기전으로 네.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난 9일이었습니다. 9일이었는데 대구 228 그 김중앙공원 내에 이제 설치된 그 평화의 소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결의 하나,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진보연대 깨어 있는 대구 시민들이 뭐 대표적인 어떤 시민단체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 즉각 중단하고 또 이제 사실 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네. 이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이들은 특히 이제 그 아베 정부가 사실 아베 정부가 굉장히 그 지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이제 그 수출 규제, 뭐 역사 인식을 한일 그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지지를 돌파하려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이런 의도를 굉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계속 이제 그 야망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 외교적 교류는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이 불매 운동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네. 결과 우리 지역 뭐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국민 70%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라는 응답도 전체 66.8%나 됐거든요.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적 성향을 한번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이 참여 의사가 높았고요. 호남 지역과 부산, 울산 그리고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매운동에 불참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을 한 분들의 이 성향을 보면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 대구, 경북,
60대 이상에서 우세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한국당 지지층은 불참 의견이 45.9%로 참여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 내 한국당 지지층이 좀 많다는 점, 또 60대 이상 연령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좀 감안해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이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네.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응답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론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 지지층들의 뭐 입장에서 불매운동도 정부의 책임론보다는 일본의 책임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 감정으로 그리고 뭐또 다른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지금 염려가 좀 드는데요. TK로서는 뭐 이번 규제 조치가 뭐 지역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는 않겠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외교적으로 이제 그 한일 갈등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여론들은 네. 앞으로 나가면 이제 국내 산업이 사실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조사 결과에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매운동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네. 실제 대구 영북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받은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 영북 연구원 CEO 브리핑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7월 4일 날 일본이 이제 시행한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대구 수출 부분에서 관련 산업 비중이 이제 3.8%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영향이 크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또 경북도 같은 경우는 무슨 통신기기라든지 뭐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술 이런 것들이 한 29%를 차지하지만 관련 산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또 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구미의 삼성전자라든지 OLED 그 생산한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세계품 규제하는 세계 품목을 수입해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타격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는 어떤 분석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됐을 때 이런 기업들이 내서는 이제 미래 그 산업이죠. 초프리미엄 그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출시라든지 산업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 분야의 큰 타격은 뭐 장기화되면 이제 사실 뭐 우려될 만하고요. 그렇죠. 또 국내 대구 경북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불매 운동 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굉장히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은 사실 우세적입니다. 산업마다 조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전자부품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로봇 제품의 해외 부품 의존도가 59%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핵심 기술 면에서 보면 일본의 의존도가 90% 이상을 굉장히 차지하고 높네요.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일본 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구동 부품과 정밀 감속기, 모터, 역각 센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특히 최근 5년간 기술 분야에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를 보면 일본 제품이 5만 개나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이 일본과의 무역 수지를 보면 불균형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이만큼 나는 이유는 기본재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로봇 산업에서도 이러한 비율을 다변화하고 국내 기술로 좀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수출 규제 사태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12일에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담당 실무자 간의 양자 협의에서 일본이 그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다. 뭐 이런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입 규제까지 지금 확대됐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일본이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어떤 그런 반도체 등이 3개 품목 아닙니까? 수출 규제라는 것은 네. 이런 부분에서는 대구경북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분석을 하지만은 이제 역으로 앞으로 이제 그 일본이 그 2차 수출 규제라든지 나섰을 때는 우리가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구경북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산물이겠죠. 네. 농산물인데 뭐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뭐 단호박 이런 어떤 사실 그 저 농산물 그 시장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어떤 그 시장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장기화됐을 때는 농식품 산업의 어떤 좀 타격이 좀 이렇게 불가피하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이와 달리 또 이제 그 대구 경북 그 산업계도 이제 사실 뭐 그 2차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앞서 말했던 3개 품목은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수출 규제가 확산되면 아무래도 사업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역이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장기가 됐을 때 특히 전체 수출 동향의 1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업계 이런 것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제 그 청 기자가 언급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수출 다변화, 네. 국내 산업이라든지 국내 기술이라든지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2차 수출 규제가 이제 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출 품목의 어떤 그 대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발빠르게 아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판단됩니다. 것처럼 뭐 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물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을 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좀 멀게 느끼는 뭐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오고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신데 대구 경북이 관광 분야에서도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지금의 상황이 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 관광업계인데요. 실제로 관광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사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점심은 일본 가서 먹고 저녁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먹는다 이렇게 우동 한 그릇 먹고 그렇죠. 온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렇게 가기 편하고 네. 그만큼 이제 일본으로 찾아가는 어떤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그 이런 불매 운동에 편성해가지고 뭐 단체 관광객들이 취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노 재팬 뭐 일본은 보이콧하겠다 뭐 보이콧 재팬 노노 재팬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지고 사실 내년에 우리 대구 경북 그 방문의 해 아닙니까? 대구 경북 관광의 해인데 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그 반일본 어떤 그 불매 운동 편성하는 일본 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으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대구 경북 관광협회에 따르면은요, 그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감소가 한 40% 정도 줄어들었대요. 이분들이 이제 국내로 이제 그 돌아섰는데 국내 지역 내 관광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증샷도 올리고 있고요. 이랬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앞으로 내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가지고 청년들, 젊은 층들이 국내 관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 유인책을. 마련에 나서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뭐 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있는데 일본으로 갈 걸 우리나라로 오게끔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행 주가도 하락을 하고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도 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7월 16일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행기업 가운데 상장된 모기업은 주가가 약 400원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발 운항을 중단하는 항공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여행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예약자가 1,1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에는 500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항공사의 경우에도 대구와 오사카 직행 노선을 간편하고 대구 도쿄 노선은 또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항공사는 김포에서 시마네현 전세계 운항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그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그 표면적인 원인 그로 인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그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한국갤럽에서 9일부터 11일간 1,000여 명의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벌였는데요.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시민은 12%,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7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정부에 대한 시각을 좀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네. 이게 반면 일본 사람의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1%, 그리고 일본 호감도 12%에 비하면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또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네. 좀 특이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 일본인의 호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0대가 66%, 30대가 70%인데 반해서 60대는 59%거든요. 오히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30대가 높아요. 네. 높게 나오는데 불매운동은 또 동참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와요.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던 반일 감정, 역사적인 반일 감정도 있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20대, 30대가 느끼는 이게 경제적인 피해,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겠다. 예.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게 감정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태도가 요즘 20, 30대들에게는 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역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하고 좀 다르죠. 아무래도 보수층이 결집되는 어떤 지역이니까 부정적 시각이 전반적으로 큽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분석했는데요. 1년간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57%나 되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2%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 났죠. 그래서 대구 영북 지역과 보수층 이런 뭐 자영업 직군들이 좀 몰려 있는 어떤 그 특성을 이제 잘 반영한 걸로 봅니다. 그다음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33%로 좋아진다는 응답자 14%의 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업자가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그 물음에도 57%는 감소할 것이다. 또 15%는 비슷할 것이다. 뭐 22%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게 더 크게 나왔고요.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52%는 뭐 한일 간의 국제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12%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3개월 연속 비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여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듣고 싶거든요. 먼저 천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좀 골맞던 것들이 이제 와서 터진 것 아니냐. 그동안 국제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제 맞아요. 뭐 속 시원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일본의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또 뭐 그대로 두더라도 일본 제품을 쓴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 시민들과 함께 긍정적인 방식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 기자님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예. 남겨주시죠. 일단은 뭐 그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본의 강경 대응을 방침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했잖아요. 그에 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수출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TK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한편 일본의 규제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풀릴지 좀 더 양상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헬로